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유튜버의 몰락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80만 명을 자랑하던 인기 코스프레 유튜버가 단 하나의 거짓말로 인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야코 코스라는 유튜버를 기억하시나요? 2년 전만 해도 국내 최고의 코스프레 유튜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완벽한 코스프레 퀄리티와 재미있는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현재 유튜브 생태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조회수를 위한 과장과 거짓말,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멸적인 결과까지.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지만 핵심적인 사실들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과연 미야코는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탄로났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미야코 코스는 본명이 박민정, 당시 26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그녀는 2021년부터 취미로 코스프레를 시작했고 2022년 초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초기에는 다른 코스프레 유튜버들과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자 수천 명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었죠. 하지만 미야코에게는 남다른 야심이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대박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화제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그녀의 인생을 바꾼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일본 코미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미야코는 이 영상에서 자신이 일본 코미케에 참가했다가 겪었다는 황당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레이 코스프레를 하고 코미케에 갔는데 어떤 일본인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를 하는 거예요. 코스프레 때문에 프러포즈를 받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 영상은 순식간에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조회수는 200만 회를 넘어섰고 구독자는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댓글창은 와 진짜? 또 대박이다. 미야코님 너무 예쁘시네요. 같은 반응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미야코는 일본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코미케 참가는 물론 프러포즈 받은 일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확인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성공은 미야코에게 달콤한 중독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한국 코스프레 대회에서 1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참가조차 하지 않았지만 가짜 상장까지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성우와 친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명 애니메이션의 성우와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더빙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짜 카카오톡 대화창까지 만들어서 증거라며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구독자는 늘어났고 조회수는 폭발했습니다. 미야코는 이제 확실히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말 미야코의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 수익은 500만 원을 넘나들었고 각종 브랜드 협찬 제의도 쏟아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 번 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것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특히 팬들의 관심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증거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성우와 친하다면 인증샷 좀 올려주세요. 코미케 사진 더 보여주세요. 같은 요청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야코는 이런 요청들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미야코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한국 코스프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이벤트에 참가해달라는 제의가 온 것입니다. 이는 미야코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진짜 일본 업계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동안의 거짓말들을 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야코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벤트 제의를 받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를 자신의 거짓말과 연결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본 성우분의 소개로 정식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역시 인맥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오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벤트는 공개 모집이었고 미야코도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지원해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일본 성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죠. 문제는 이 이벤트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중에 각 참가자들이 어떤 경로로 참가하게 되었는지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벤트 당일 미야코는 긴장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미야코님은 어떤 계기로 참가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벤트를 주최한 제작사 관계자가 미야코님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되신 분입니다. 라고 정정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실시간으로 수만 명에게 방송되었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미야코는 급하게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한 성우분과 이번 이벤트는 별개의 일이었어요. 혼동이 있었네요. 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의혹은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팩트체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열성적인 팬들과 안티들이 미야코의 과거 발언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발각된 것은 코미케 이야기였습니다. 미야코가 코미케에 갔다고 주장한 날짜에 그녀는 한국에서 다른 이벤트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SNS에 올린 위치 정보와 다른 참가자들의 인증샷을 통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스프레 대회 우승 이야기였습니다. 해당 대회 주최 측에 직접 문의한 결과 미야코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일본 성우와의 대화 스크린샷이었습니다. IT 전문가들이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포토샵으로 조작된 가짜 이미지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리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야코 코스 거짓말 총정리라는 게시물이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야코는 처음에는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악의적인 루머, 질투하는 사람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특히 결정타는 미야코가 일본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미야코는 최근 3년간 해외여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미야코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시인하는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야코입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상 속 미야코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시인했습니다. 일본 코미케 이야기 성우와의 친분 대회 우승. 모두 제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 영상조차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변명이라며 더욱 격분했습니다. 사과 영상이 올라온 후 24시간 만에 미야코의 구독자는 80만에서 20만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줄어들어 일주일 후에는 5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모든 브랜드 협찬이 취소되었고 진행 중이던 광고 계약들도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일부 브랜드들은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야코가 거짓으로 홍보했던 코스프레 의상 브랜드는 허위 광고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적인 피해도 컸습니다. 미야코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그녀는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사를 해야 했고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야코의 부모님과 동생까지 온라인상에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야코의 어머니는 딸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미야코는 한동안 모든 SNS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미야코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때 월 수백만 원을 벌었던 인기 유튜버가 시급 9,000원의 알바생이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신적인 후유증이었습니다.
미야코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단 한 번의 거짓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는 미야코가 익명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의 일부입니다. 그녀의 후회와 절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미야코는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옛 팬들이 그녀를 그리워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지만 미야코 자신은 다시는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작으로 인해 나락에 떨어진 코스프레 유튜버 미야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검증됩니다. 특히 유명인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감시를 받게 됩니다. 둘째, 단기적 성과를 위한 거짓말은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미야코는 조회수와 구독자를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셋째, 진정성의 가치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와의 신뢰입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넷째, 성공에 대한 조급함이 가져오는 위험성입니다. 미야코는 빠른 성공을 원했지만 그 조급함이 결국 몰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의 책임감입니다. 온라인에서의 행동도 현실과 똑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한 번 실수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야코의 거짓말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녀가 받은 처벌과 사회적 매장은 그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야코 사건은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현재 유튜브 생태계의 문제점도 드러냈습니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에만 매몰되어 진정성을 잃어가는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에만 반응하는 시청자들. 앞으로 더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시청자들도 좀 더 비판적이고 건전한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더 많이 사랑받고 거짓과 과장이 아닌 진실한 이야기로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콘텐츠를 소비할 때, 그리고 혹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신다면 오늘 미야코의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는 평범할 수 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